시작하죠. 우리는 아까 전에 263페이지 몇 번? 8-3? 8-4? 네. 그럼 다 나와있죠. 우리가 뭐라고 했냐? 지금 x의 4제곱에 ax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고 근의 형태가 뭐가 나와 있냐면 2i가 나왔잖아. 그럼 이 새끼 때문에 마이너스 2i가 하나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1 마이너스 i가 왔으니까 다른 하나가 1 플러스 i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태로 정교하게 사실은 얘네들의 이제 내 4차 측의 근의 공식을 배운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수의 관계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녀석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 4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2i의 근의 형태를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1 마이너스 i와 1 플러스 i를 가지려면 이렇게 되면은 1 마이너스 i가 근이고,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i가 근이 되죠.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요 녀석은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i 제곱이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치? 얘는 앞에 거에 제곱하고 뒤에 거를 더한 다음에 쓰고 뒤에 거를 곱해서 쓰는데 이렇게 되죠. 됐어? 그래서 얘를 전개하는 형태로 보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봐도 돼요. 이 근이 두 개니까 원래 요거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의 합은 0, 두 근의 곱은 4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더하기 두 근의 곱 형태로 쓸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도 얘 나오지 똑같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어쨌든 이렇게 푼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애들한테 이제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4니까 플러스 2x의 제곱 2x 6x의 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8 이꼴 0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a, b, c, d 값을 구하는 방법도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 쓴 것처럼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인데 a랑 b랑 더할 거고 c는 뺄 거고 그 다음에 d는 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계산되면 이제 4가 남는 거예요. 이해됐어? 예. 다른 것도 있냐? 없어. 자, 책은 200 아까 얘기했던 284나 네. 내용부터 잘 설명을 들어야 돼요. 듣기는. 요건 설명을 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만 설명했어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다만 설명했었죠. 우리가 이제 잠깐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 식을 몇 개를 줬었지? 미지수가 두 개요. 두 개씩. 두 개를 줬어. 그리고 너네한테 3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미지수 3개짜리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면 3개의 식을 쓰고 합쳐서 2개로 바꾸고 2개를 바꾼 거 또 풀어서 하나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원래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으면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답이 나오죠. 부정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를 구분했을 때 식의 개수가 적은 거죠.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겁니다. 반대로 쓰려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고 식의 개수가 적은 겁니다. 됐어? 이 상태에 플러스 미지수의 조건을 주는 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원래 부정방정식이니까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고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다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식의 근의 해의 개수, 해를 딱 정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거거든. 해를 딱 정하려고 하면 식이 없으니까 다른 뭔가가 필요하고 그거를 우리가 수의 조건으로 준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타입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정수 조건. 원래는 가르칠 때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배울 거냐면 유리수 조건을 준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문제 풀어보면 다 정수 조건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 조건인 것들도 훨씬 더 많고요. 됐니? 이런 경우에도 있는데 이 유리수 조건이 이제 또 이것도 다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두 가지 타입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1차식과 2차식 구분을 합니다. 1차식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넘어왔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보여준 거 있잖아요. 2x 플러스 3y가 7이다.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유리수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x,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냐면 이 앞에다가 x는 y는으로 정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 자 보면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뭐 하냐? 표를 그리는 거야. 자 y에다가 쓸 수 있는 숫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y가 1이면 x는 2가 되겠다. 됐니? y는 자연수니까 2가 되면 x는 2분의 1이 돼야겠다. 그러면서 얘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됐니? 얘가 3이면 y 값, x의 값은 마이너스 1 돼야겠다. 이러면서 얘네들도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1만 답인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1차식 조건을 갖고 있을 때 풀이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2차식인 경우 이때는 인수분해합니다. 근데 인수분해하는데 그냥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인수분해합니다. 됐어? 자, 무슨 소리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5-1번 문항을 같이 볼 겁니다. x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죠. 강제 인수분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서 인수분해할 거예요. 자, 이 녀석에 관하여 분필 좀 갖고 와야지 진짜. 자, 이 녀석에 관하여 y로 묶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이죠. 여기 x 마이너스 3을 만들었으니까 이쪽도 뭐 한다? 무조건 x 마이너스 3을 만들어요. 근데 마이너스 3 있으면
결국에 이 새끼가 x네 망할 이 새끼가 y고 바꿔 써야지 뭐 x로 묶어야 되는 거고 y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새끼도 y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여기 있던 수 넘겨서 주고요. 결국은 여기다가 우리는 뭐 해버리면 더하기 6을 한 거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더하기 6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좌변에 있는 식은 x-2에 y-3이고 그 값이 5인 거죠. 네. 표는 좀 위로 올려서 드릴게요. 결국은 지금 얘가 보면 1호 그치? 5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요걸 갖고 그냥 여기다 쓰자. 이렇게 해서 해의 형태를 구하시면 자 x가 1이 되려면 x-1이 되려면 x가 3 y-3이 5가 되려면 y 값이 8 그렇죠? 반대로 이 새끼가 5고 이 새끼가 1이려고 하면 x가 7 y가 4 이렇게 되려면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고 하면 x가 마이너스 3 y는 2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부정방정식이고 강제인수분의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조건이 이 녀석의 조건이 뭐라고 써있어? xy가 정수라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유리수 조건을 갖는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너희들한테 정수 조건으로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실수 조건입니다. 자 실수 조건이고 실수 조건에 대한 것들은 어디 써 있을 거냐면 다음 페이지 있겠죠. 16-1번에 대한 거. 실수 조건은 완전 제곱식을 합의 형태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글씨 오늘도 엉망이네. 알겠어요? 완전 제곱식의 합의 형태로 애들을 다 변형시켜주면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16-1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16-1번에 지금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13 이꼴 0입니다. 자, x에 관한 식들이 있잖아요. 얘네 두 마리요. 요 두 마리를 보고 너희들은 뭐 한다?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시켜줍니다. 됐죠? 여기 있는 두 마리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시켜줘요. 됐어?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4 나오고 여기서 9 나오는데 그 값을 하면 13이죠? 그럼 얘네들이 0의 형태를 띠는 거죠. 어떤 완전 제곱식의 형태는 항상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수를 더해서 0이 된다는 건 각각이 다 0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의 형태가 x가 마이너스 2고요. y는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y제곱에 대한 것들은 y제곱과 마이너스 2y가 있잖아. 그치? 예. 근데 x제곱하고 x항이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이 완전 제곱식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 상황이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x 플러스 2y의 제곱이 되셔야지만 4xy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4y 제곱을 썼으니까 여기 몇 개 남았냐면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요 단 하나 남은 y 값하고 이 녀석의 관계성을 봤을 때 이 뒤에 오셔야 되는 거는 y-1의 제곱인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플러스 1도 끌어다가 쓰게 된 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y 값이 1이 나오고 y 값이 1이 나오면 이 녀석에 의해서 x 플러스 2가 제로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다. 이렇게 되는 형태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방정식 푸는 것들을 워낙 여러 가지를 가리켜 놓은 상태라 지난 시간이라고 해봐야 어제지만 그렇지? 그래서 요 얘기를 안 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정방정식 얘기는 끝입니다. 부정방정식 얘기는 끝인데 이왕 한 김에 그 뒤에 보면 285페이지에 보면 15-4번 어렵다고 좀 써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일단은 두 자연수 A, B고요. A, B가 자연수인데 근데 A가 B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식은 더럽게 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k에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를 곱할 거고 진짜 겁나 길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형태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저 뒤에 8하는 뒤에 더하기 8?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상태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치환. 네. 이 녀석의 형태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t의 t 플러스 3 플러스 k의 t kt 플러스 8 이꼴 t 플러스 a의 t 플러스 b인 거죠. 안 어려워졌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 식의 형태가 t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t 플러스 8은 t 플러스 a t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두수의 곱이고 여기가 두수의 합이잖아. t 3 잘못 썼어. t 여기 있어야 돼. 됐니? 자, 8이니까 1 곱하기 8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9가 k 플러스 3 k는 6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9가 k 플러스 3 k는 마이너스 12 그치? 자, 2 곱하기 4일 수도 있죠. 그래서 6은 k 플러스 3 k는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은 k 플러스 3
K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됐어요? 얘네를 다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A가 B보다 작다는 건 의미가 없는데요. 아니 틀렸는데? 답이 9라는데? 뭐를 잘못 썼죠? 혹시 부호 잘못 쓴 거 있니 내가? T 플러스 3 K 8 8이다. 아 자연수잖아. 정신. 이거 빼야겠네. 미안해. A, B가 자연수니까 이럴 수 없어. 얘를 빼야 된다. 미안해. 그럼 두 개 돼. 됐니? 자 그러면은 부정방정식은 끝. 숙제는 290페이지.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얘기죠. 오늘 배울 내용은 쉬워요. 매우. 자, 지울게요. 옛날 고등학생 가르칠 때는 이 단어는 안 가르쳤었는데 너희들은 연립방정식에 빠지면서 연립부등식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죠. 1차 부등식입니다. 됐니?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1차 부등식 이거 나발이고 성질이고요. 요거에 관한 것들을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가르칠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은 보통 이것만 알고 있어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그치? A 플러스 C가 A 플러스 마이너스 C가 B 플러스 마이너스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배우셨죠? 됐니? 그리고 C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AC하고 BC하고 C분의 A하고 C분의 B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쵸? C의 값이 음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AC랑 BC랑 C분의 A랑 C분의 B가 했을 때 방향성이 바뀐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짚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A가 1보다 큽니다. 됐니? B까지 끌어드릴까요? 이왕 하는 김에 B까지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해봅시다. 이 녀석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우 더워 되겠네 진짜. 자, A제곱하고 B제곱 누가 크죠? B제곱. 네, B제곱이 큽니다.
루트 A와 루트 B. 루트 B. 루트 B가 커요. A와 A 제곱. A 제곱. A 제곱이 큽니다. 예. A분의 1과 B분의 1. 응? A분의 네, A분의 1이 커요. 그러면 뭐 사실 알겠지만 얘네들은 예. 갑자기 몰라? A와 A분의 1과 A 제곱분의 1 누가 커? A분의 1. A분의 1이 크죠. 자, 이번에는 0 A B 1 A 제곱하고 B 제곱은요? 이제 B 제곱이 커요. 루트 A 루트 B는 B. A와 A 제곱은 A 제곱. A가 크죠. 예. A가 크죠. 그쵸. 2분의 1과 4분의 1은 2분의 1이 큰 수죠. 예. 그렇죠. 그래서 1보다 작은 녀석은 거듭 제곱하면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A와 루트 A를 비교하면 루트 A가 크죠. 네. A가 4분의 1이면 루트 A는 2분의 1이 되니까요. 됐어? 너희들이 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당연히 A분의 1이 큽니다. 그치? A분의 1과 A 제곱분의 1도 당연히 A분의 1이 크시겠죠. 됐어? 예. 헷갈려? 예. 헷갈려? 예. 없어? 됐어 그러면.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요 관계성 정도는. 예. 너희들이 항상 헷갈리는 거는 이제 1보다 큰 새끼는 거듭 제곱하면 할수록 커지고요. 1보다 작은 새끼는 거듭 제곱하면 할수록 작아집니다. 근데 네. A 제곱분의 1이 더 크지 않나요? 잘못 썼네요. 맞아. A 제곱분의 1이라 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성질대로 배워줬으니까 두 번째 뭘 한다? 1차 부등식의 풀이를 해볼 텐데 1차 부등식은 뭐죠? 뭘 1차 부등식이라고 하니? 1차 인분식. 부등식은 1차인 부등식. 부등식은 뭔데?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지. 네,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너희들이 알고 있는 부등호는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했어야 되는구나. 이것부터 먼저 정리 좀 할 거야. 자, 이거 말로 쓰면 A가 B보다 크다. A는 B 초과이다. 그치? 네? B는 A보다 작다. B는 A 미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치?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 이상이다. A는 B보다 작지 않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도 없네 진짜. 좀 선풍기가 지금 사실은 갖고 있는 선풍기가 배터리가 나가서 충전해야 돼서 안 갖고 들어왔는데 좀 갖고 와야겠다. 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B는 A 이하이다. B는 A보다 크지 않다. 자, 별것도 아닌데 한 번 정도 다 정리를 해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히 다 기억을 머리에 담아두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설명할 게 없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시는데 1차 부등식의 풀이는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를 갖고 x는 알파 이거를 찾아내는 형태의 풀이잖아. 그쵸?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 새끼 해가 다 있냐라고 하는 건 항상 머리에 좀 담아두고 있어야 돼. 무슨 소리냐? 자, 이 녀석을 푼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뭐 할 거냐면 여기 형태를 일단 만들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 A가 양수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치? 0보다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소리고. A가 음수이면 방향이 바뀔 거고. A가 0이면이 문제죠. A가 0인데 지금 얘가 있는 0이니까 이쪽이 뭐가 될 거냐면 0이라고 표시가 돼버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부분 B가 0보다 크면 이 녀석에서 이 부분이 음수가 돼버릴 거니까 음수가 양수보다 작다 형태를 갖죠. 그러면 이때는 X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해가 무수히 많다는 틀린 말입니다. 왜죠? 그렇잖아. 얘를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쓰면 안 돼. X는 모든 실수라고 하는 말은 되고요. 왜? 아니, 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야. 이거 무조건 모든 실수라고 써야 된다고. 저렇게 표현되면. 왜냐? 야, x가 4보다 작아. 해의 개수 몇 개야? X는 4보다 작다고요? 응. 부등식을 풀었는데 x는 4보다 작다가 나왔어. 해의 개수는 몇 개? 19예요. 어? 아니 모르죠. 몇 개냐고.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면 뭐라고 해야 돼? 무슨 말이야? 모른다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거죠. 예. 그게 유리수인지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예. 무리수도 있잖아. 4보다 작은 무리수, 유리수의 개수를 셀 수가 있어? 아니요. 없잖아. 그러면 부등식의 해는 기본적으로 원래 어떻게 되는 거야? 무수히 많은 거야. 범위값이기 때문에. 알겠어? 원래 무수히 많은 건데 무수히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 찾는 거야?
그 중에서 이 새끼는 조건조차도 없는 걸 찾는 거죠. 왜?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모든 실수라고 쓸 수 있지만 무수히 많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b의 값이 0보다 작으면 0은 마이너스 b보다 크다가 된다. 이 새끼가 양수란 소리죠. 네. 사실 여기서 같아도 상관없지. 0이 되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x는이 아니라 그냥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풀면 돼. 그냥 풀면 되는 거였다고. 됐지? 이해돼? 네. 그냥 풀면 되는데 사실 이 단원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연립일차 부등식이라는 걸 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됐죠? 무슨 소리냐? 세 번째 연립 1차 부등식이요. 자,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랬는데 이 녀석을 푸니까 x는 알파보다 크다고 나왔고 이 녀석을 푸니까 x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요. 됐니?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의 해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요 표시 내가 연립방정식 설명하면서 요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요 표시 이 뜻이 뭔지 혹시 알아? 그거 얘가 둘의 공통해라는 뜻이거든요. 공통근 또는 공통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갖고 있는 공통된 해를 찾으라는 거고 그게 하나겠죠.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는 공통 범위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우리가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다 알파를 놓고 여기다가 베타를 놓는 경우, 즉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는 알파와 베타가 같은 데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는 알파와 베타 중에 이거 나오나? 밑에 잘리는 거지? 여기다 그리죠. 알파와 베타 중에 베타가 작고 알파가 큰 경우죠. 그치?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잖아. 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그릴 거고 얘는 이렇게 그리죠. 네. 여기가 겹치지. 그래서 보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그려주면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는데 여기서 겹치니까 x는 알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갈 건데 겹치는 부분이 1도 없죠? 그럼 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끌고 와서 이 녀석의 해는 알파 x 베타고요. 얘네들은 x가 알파고요. 얘네들은 해가 없는 거죠. 됐어?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해볼 겁니다. 물론 절대값이 들어간 새끼들도 있을 거고 좀 형태적으로 다른 애들도 배우기는 할 건데 이런 것도 배울 거거든요. 원래는 A, B,
BA, BC 이렇게 되어 있는 애인데 어차피 공통적이면 이걸 갖고 어떻게 쓸 거냐.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거야. A, B, C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을 풀려면 다시 이 새끼로 돌려야 되죠. 됐어? 근데 이제 연립반응식 풀 때는 A 이꼴 B 이꼴 C 있으면 A 이꼴 B, B 이꼴 C, C 이꼴 A도 풀었는데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풀었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왜일까? 왜일까요? 이유는 알아야지. 항상. 되게 단순해. 여기 등호 준 거야? 여기 등호 줄 거죠? 여기 등호 주니 안 주니? 못 주겠지? 왜요? 그런 이유. 못 주잖아. 한쪽에 있고 한쪽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풀면 양쪽 등호 없는 범위 나오겠네? 네. 이렇게 풀면 한쪽엔 등호 있는 범위 나오고 풀 때마다 문제 해가 달라? 그럼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빼고 이 두 개만 푸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잠깐만 멈춰놓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얼마 안 남았어. 좀 있으면 꺼질 거야. 배터리요? 아니 저장 공간이. 여기서 끊어가지고 다시 할게요.